자, 여러분들 우리 이제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이제 건조 및 툰드라 기후 지역의 주민 생활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스텝 기후 지역의 주민 생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주거 생활은 지금 모든 기후 지역에서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런 이런 것은 무슨 뜻이다? 시험 문제에 굉장히 나오기 좋다라는 뜻이겠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은 주로 이동 생활을 많이 합니다. 이동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무슨 집도 옮겨야 돼요. 그래서 옮기기 쉬운 가옥에서 생활하는데요. 옮기기 쉬운 가옥, 우리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이동식 가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러한 이동식 가옥에서 많이 거주한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스텝 기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거 좀 써볼까요? 스텝 기후 지역 연 강수량이 그렇죠? 250mm에서 500mm 사이일 때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지역 같은 비가 내리긴 내리지만 농사를 짓기에는 충분한 양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는 불가능하고요. 사람들이 근데 먹고 살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풀이 자라니까 이 풀을 이용해서 가축을 키웁니다. 그래서 경제생활을 보시면 풀과 물을 찾아 옮겨 다니면서 가축을 기릅니다. 우리 이러한 방식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유목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유목이라는 방식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풀과 물을 찾아 어떻게 옮겨 다닙니다. 옮겨 다니면서 무엇을 기른다? 가축을 기른다. 그러니까 옮겨 다녀야 되기 때문에 풀과 물을 찾아서 옮겨 다녀야 되기 때문에 집도 어떻게 당연히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집을 지어야겠죠. 그리고 음식 문화를 살펴보면 이 지역의 음식 문화도 당연히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가축에게서 이러한 식량들을 많이 얻습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의 젖을 이용한 유제품이 양과 염소의 젖을 이용한 가축의 젖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얘는 키우는 가축의 젖을 활용한 유제품이 발생하고요. 밀로 만든 음식도 만들어져요. 근데 이 밀이 여러분들 착각을 하시는 게 있어요. 농사 짓는 밀이 아니야. 농사를 지어서 지은 게 아니라 외부와의 무역을 통해 획득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와의 거래, 무역을 통해서 밀을 얻어서 밀을 확보를 해서 이 밀을 활용한 음식들을 예전부터 많이 먹었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밀로 만든 음식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양과 염소의 젖을 이용한 유제품을 만들어 먹었다라는 거 정도는 여러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사막기후 지역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사막기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리해보고 갈까요? 연 강수량이 그렇죠. 연 강수량이 250mm 미만일 때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사막기후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막기후 먼저 그렇죠. 주거생활 중요하죠. 주거생활 보시면 이 지역은 나무를 구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나무로 집을 짓지 않아요. 가면 이 지역은 무엇을 쉽게 구할 수 있냐? 흙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 흙을 이용해서 집을 짓는다. 왜? 건조기후 지역에서 가장 구하기 쉬운 건축 재료가 무엇이더라? 바로 흙이라는 거죠. 이 흙을 이용해서 집을 짓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앞에서 지중해성 기후 지역 했었어요. 지중해성 기후 지역은 여름철이 덥지만 습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늘엔 상대적으로 시원하다. 그래서 그늘이 시원하니까 외부의 뜨거운 열기를 막기 위해서 벽을 두껍게 한다고 우리 배웠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막 기후 지역도 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늘에 가면 시원해. 그리고 외부는 뜨거워. 그러면 이 열기를 어떻게 해야겠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겠죠? 그래서 벽을 어떻게 두껍게 하고 창문의 크기를 작게 하더라는 겁니다. 왜? 다시 벽은 어떻게 두껍게, 창문은 어떻게 작게 합니다. 왜? 사막의 열기가 집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뭐하자? 막자라는 거죠. 열기가 집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막자. 요게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 지역은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지붕에 경사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지붕이 어떠하다? 지붕의 경사가 평평합니다. 경사가 평평합니다. 왜? 강수량이 매우 적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집이 나냐면 직사각형, 사각형 형태의 집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사막기후 지역 보면 집이 있나요? 집은 없는데, 집이 없네요. 그래서 사막기후 같은 경우에 집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보여드릴 리가 없네요. 집이 좀 네모난 형태, 그러니까 요런 집들이 전부 다 이렇게 네모난 형태가 있고 창문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작게 이렇게 해놓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형 형태의 집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 의복 문화도 우리가 알다시피 긴 옷을 입어요. 왜냐하면 길고 헐렁한 옷을 입습니다. 왜? 한낮의 열기와 모래바람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또 한 가지 추가를 하자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또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비가 오지 않잖아요. 1년 내도록 날씨가 맑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태양 에너지, 그러니까 자외선이 들어오게 되고, 이 자외선, 우리 여름에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선크림을 바르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선크림 이런 게 없었으니까 이렇게 옷을 길게 입어서 어떻게 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했다라는 거죠. 요거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제생활 중요합니다. 그럼 이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옛날부터 뭐 유목이라든지 또는 이런 무역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근데 물을 구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특히 오아시스라는 곳에서 오아시스, 그러니까 사막에서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을 우리 오아시스라고 부르잖아요. 이러한 오아시스 지역에서 농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농업의 명칭을 오아시스 농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오아시스 농업은 뭐다? 물을 구할 수 있는 오아시스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농업을 우리 오아시스 농업이라고 부르고요. 대표적인 거, 대추야자 또는 밀 같은 것들을 재배를 했다고 합니다. 대추야자, 밀 같은 것들을 재배를 했는데요. 여기 나와 있으려나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야자긴 야자예요. 야자긴 야자인데 코코넛 나무가 있는데요. 나무가 그리 크지 않아요. 그리고 이 대추야자 열매도에 코코넛이 달리는데요. 야자수가 모양이 비슷한데 코코넛이 원래 크잖아요. 근데 코코넛이 굉장히 작아요. 열매가. 그 모양이 마치 대추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이것을 대추야자라고 불러요. 얘가 대추야자 열매입니다. 얘가 대추야자 열매예요. 요렇게 대추처럼 작게 생겼다 해가지고 우리 대추야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러한 것들을 우리 좀 재배를 한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지역은 물을 구하기 힘든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물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시설을 관계시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관계시설은 이제 다른 지역에서 물을 끌어오는 시설이에요. 관계시설. 외부로부터 물을 끌어오는 시설입니다. 외부로부터 물을 끌어오는 시설, 우리 관계시설이라 부르고요.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무엇을 끌어와서 물을 끌어와서 농사를 짓는 것을 우리 관계농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무엇을 끌어와? 물을 끌어와 농사를 짓습니다. 우리 이것을 무슨 농업이라 부르냐면 관계농업이라고 부릅니다. 관계농업이라고 부르고요. 이 관계농업을 대표적인 이러한 관계시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물을 끌어오는 시설이 있는데요. 이 대표적인 시설이 카나트라고 불리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 카나트는 어디에? 바로 지하의 물길을 만들어요. 왜 그럼 하필이면 지하의 물길을 만들었냐면 물에 무엇을 막기 위함이냐면 물의
증발을 막기 위해서, 물의 증발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지하에 수로를 뚫어 놓은 거야. 그래서 카나트라는 시설이 가장 대표적인 관계 시설이 있는데, 얘는 어디에? 지하의 물길을 만들었다. 지하의 물길을 만든 관계 시설을 우리 카나트라고 부릅니다. 왜? 물의 증발을 막기 위한 시설이더라. 무엇을 막는다? 물의 증발을 막더라는 거죠. 그러면 물의 증발을 그러면 얘도 한번 살펴볼까요? 카나트라는 시설을 보시면 요렇게 지하에 이렇게 지하수가 흐르는데요. 이 지하수가 요렇게 흘러요. 근데 얘 물을 이제 갖고 와야 되잖아. 어떻게? 지하에 이렇게 굴을 파놓습니다. 이 굴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카나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물이 어떻게 물을 이렇게 지하로 해서 지상으로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하로 받느냐? 바로 물의 그쵸 증발을 막기 위함입니다. 물의 증발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지하에 수로를 파는 것을 우리 카나트라고 불리고요. 얘는 동네마다 이름이 좀 다릅니다. 카나트라는 거 불린대고 어디는 뭐 팔라즈, 카레즈 뭐 동네마다 명칭이 좀 다양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얘를 보시면 요런 모습입니다. 카나트 내부 모습이 이렇게 지하에 뭐가 흐르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지하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 요런 거 카나트란 시설, 외부에 있는 물을 이렇게 지하로 해서 마을로 갖고 오는 모습을 우리 관찰을 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우리 카나트까지 우리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툰드라 기후 지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툰드라 기후 지역은 툰드라 기후 지역 같은 게 춥죠. 그래서 이 지역도 농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물고기, 물개, 술록 등을 주로 뭐한다? 사냥을 해서 익혀 먹는다. 사냥하고 어떻게 익혀 먹는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이 지역의 식생, 그러니까 이 지역 여름철에 뭐가 자란다? 그렇죠. 여름철 잠깐 더워지죠. 이때 풀이 자랄 수 있다 했어요. 그래서 이끼 또는 지의류라고 되는데 이 지의류가 뭐냐면 키가 작은 풀을 의미해요. 이런 키가 작은 풀이 자란다. 그래서 얘는 추출록과 같은 초식 동물의 먹이가 됩니다. 특히 우리 알아야 될 동물 술록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이 지역을 상징하는 동물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옷을 보면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춥잖아요. 그래서 추위를 막기 위해서 두꺼운 무엇을 입는다? 가죽옷을 입는다. 무엇을 막기 위해서? 추위를 막기 위한 두꺼운 가죽옷을 입더라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고산가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역도 고산가옥 있어요. 우리 고산가옥은 열대 지역에서 배웠잖아요. 근데 이 툰드라 기후 지역에도 고산가옥이 있습니다. 왜? 여름에도 녹지 않는 영구 동토층까지 기둥을 깊이 박은 가옥을 만드는데요. 왜 이거를 만드느냐? 왜 고산가옥을 만드느냐? 여름에 얼어있던 지표면이 녹아 집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얘가 어떤 얘기냐? 이 지역의 집을 보시면 이렇게 땅이 있으면 땅을 이렇게 집에 기둥을 박아놓고 이렇게 띄워놨어요, 집을. 왜? 여름 되면 이 집 표면이 녹는단 말이에요. 녹기 때문에 집을 붙여놓으면 집이 기울어져서 무너지게 됩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기둥을 이렇게 어떻게 깊이 파놓은 거죠. 그래서 집을 어떻게 말 그대로 집을 고정시켜 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툰드라 기후 지역의 고산가옥을 보시면 여기 나오려나요? 여기 나오진 않는데요. 툰드라 기후 지역 보시면 여기 집들을 보시면 여기 볼게요. 여기 집들을 보시면 어떻게 지금 묘하게 조금씩 떨어져 있습니다. 집들이 조금씩 떨어져 있어요. 잘 보시면 집의 기둥이 이렇게 떨어져 기둥이 있고 이렇게 살짝씩 좀
높게 있다는 거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놨냐면 이 지역의 땅이 여름이 되면 어떻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이러한 고산가옥의 형태를 지어놨다라는 거 우리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고산가옥이 발달한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상징하는 이 지역 사람들은 이 술록을 뭐한다? 갑자기 안 되죠? 술록을 요걸로 할게요. 갑자기 안 되네요. 술록을 뭐한다? 유목하더라 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술록을 유목하고요. 이 술록은 툰드라 기후 지역 주민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애예요. 그래서 의식지 수단도 되고 이동 수단도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밑으로 한번 내려가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들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 좀 선생님하고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건조기후 지역입니다. 건조기후 지역 같은 경우 최근에 무슨 석유 자원이 개발이 되면서 산업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생각에 이 두 번째가 좀 중요한데요. 이 지역 사람들 원래 떠돌아다녔어요. 건조기후 지역 사람들 떠돌아다녔는데 이 떠돌아다니는 게 이제 제한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 무엇이 그어지게 되면서 국경선이 그어지게 되면서요. 국경선이 만들어지면서 유목민들의 이동이 제한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관계농업을 통해서 관계농업 지대가 확대됩니다. 외부에서 물이 이제 끌어오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만들어지네요. 그래서 정착하여 생활하는 유목민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선생님 생각에 요거 4번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막 주변에 있는 그렇죠. 스텝 기후 지역에서는 사막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막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툰드라 기후 지역은 어떤 관광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합니다. 신비로운 자연 경관을 체험하기 위한 관광산업이 많이 발달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 지역도 자원을 대규모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무엇이나 많다. 도시가 발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은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버리고 도시로 이주해 정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지금까지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기후 지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